그런 거잖아요. 와, 나랑 대화가 되는 놈인데, 야, 얘는 대박이다. 그런 느낌이 들면 그동안에 막 쌓았던 그 악플이 싹 바뀌거든요. 여러분들 그것이 사람의 대화와 똑같거든요. 그 내가 뭔가를 인정했을 때, 우리가 거짓말할 때 되게 속상하잖아요. 다 뻔히 아는데 막 거짓말할 때, 저 새끼 뭐 이러잖아요. 그리고 그 시간을 놓쳤을 때 다 폭망하잖아요. 빨리 인정하는 그 용기. 제네시스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인격체라면 이것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셧다운 해버렸을 때 그 폭풍. 저는 그래서 브랜드를 정할 때 태도를 봐요. 형식이 아니라 태도. 왜냐면 형식은 태도의 열매거든요. 보통 브랜드를 설명할 때 그 누구나가 기본은 해요. 기억되는 것, 좋은 색깔 만들고 돈 투자해서 뭔가를 이렇게 인지하게 하는 건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막 검색해서 찾게 되는 것은 되게 어렵죠. 왜냐면 거기는 갈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것들.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단순히 서체를 만들고 컬러를 정하고 캐릭터를 만든다고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. 꾸준한 인터랙션. 이 사람이 SNS 댓글부터 포장지 하나, 띠테이프 하나, 그 모든 깨알가드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과정에 그냥 사소한 것에 모든 비밀이 있거든요. 그리고 한번 야, 우리는 이런 것이야라고 브랜드 가이드 만들어서 딱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우리가 이걸 왜 만들려고 했지라고 한번 되짚었고 브랜드 가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계속 컨텍스트만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브랜드 가이드를 사실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저는 그래서 브랜드 가이드를 왜 만드냐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 지킬까에 대한 교사나 반면 교사라고 늘 얘기해 주거든요. 브랜드 가이드를 지키는 순간 넌 죽은 디자인을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죠. 믿음을 주는 상징 기호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. 왜? 내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할까 안 할까 어떻게 알아? 그걸 좋아하는 걸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은 바람둥이잖아. 진정성 없는. 그래서 다 여자를 홀리는 말, 막 이거 얘기해서 하지만 다 진정성이 없잖아. 사실 모르고서 하는 거거든요. 욕 먹을지도 모르지만 나 다음은 이런 것이야라고 해서 훅 가는 거죠. 그럴 때 사람의 대화와 비슷한 게 생기거든요. 그것을 사람들은 이제 상징 기호로 읽는 거죠. 이건 포장된 세련됨인가? 이것은 진짜의 모습인가? 물론 그걸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아요. 왜? 사람들은 대부분 속고 마케팅에 당하기 때문에. 중요한 거는 믿음을 유지하는 그 몸부림인 거죠. 있잖아. 나는 너를 사랑해 미치겠어. 기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. 저는 그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이 디자인이 기호학과 심리학과 대단히 연관이 깊다는 걸 이렇게 문득 알아서 이런 도상과 지표와 상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타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수집하고 해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이게 다 메타포의 세계예요. 그래서 어떻게 관습을 만들지? 이게 최종의 목표죠. 이 관습이 이런 건 이거죠. 남자 사람 이렇게 그리고 치마 그리면 남자 여자 알아내는 건 가장 일차원적인 해석 아이콘. 그다음에 인덱스. 저 연기가 나네. 그러면 연기가 아니라 불이 났구나라고 유추하는 거죠. 여기 열쇠 구멍이 있네. 열쇠가 있다는 뜻이구나. 한 번에 생각을 해서 그 인덱싱의 코드로 해석하는 것. 제일 마지막은 관습이죠. 우리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외국에서는 맘이라고 부르는 것. 그러면 이 언어는 누가 만들었지?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우리는 관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한국말로는 열쇠, 영어로는 키. 이것은 관습의 열매이고 가장 강력한 기호거든요. 기업과 사람이 브랜딩으로 연결되거나 사람과 사람이 연애할 때는 막판에 그 애정의 관여도를 보게 되면 관습이 생겼는가를 읽는 거예요.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짠니 이러면 다 알아듣거든요. 왜냐면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둘만의 언어가 있어요. 브랜딩도 최고의 그 단계는 관습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. 우리가 브랜딩을 이렇게 했는데 네가 네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우리는 계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텐데 드디어 이해했구나. 우리 이 말을 쓸까? 그래서 계속 교류가 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격이 달라져요. 그래서 이것이 되게 어렵죠.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 우한 형제들의 예를 듣고 이제 강의를 마칠게요. 우한 형제들의 배달의 민족은 김봉진 대표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첫 단추를 잘 끼웠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우리들의 서비스의 타겟은
뭐 어린 친구들이고 홍대 문화, B급 문화를 바탕으로 키치 패러디 유머를 녹아내고 있고 브랜드의 컨셉트는 되게 단순하다. 풋 하고 일단 유쾌함을 줘야 되고 그것이 그냥 웃긴 것이 아니라 아 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트랜슬레이션 짧은 해석의 시간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벼운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그 옆집 오빠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은 브랜드 가이드가 사실 없어요. 파워포인트 딱 한 장이에요. 그래서 이걸로 모든 브랜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. 여기 있어서는 근본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게 저희 회사는 되게 언어를 되게 중시 여기는 게 저희 회사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누군가가 와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런 게 딱 있어요. 이런 말들을 되게 좋아해요. 저희는 이건 저희 대표님 굉장히 좋아하는 한 6가지 언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딱 정문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보는 거죠. 그리고 제가 배달의 민족으로 이직할 때 사실 이 포스터가 저를 울렸어요. 와, 저 되게 좋은 말인 건 아는데 이렇게 10초 만에 알 수 있거든요.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공기를 보죠. 눈빛과 공기를 보면 알잖아. 진짜네. 여기 사람을 중시 여기네. 콜센터 직원들이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지? 막 이런 거. 그래서 여기는 가짜 말은 안 하는구나. 그래서 회사에 가면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스티치로 붙여가지고 저기 이봉리 대표님과 제가 같이 돌아다녀요. 저희들이 이제 회사가 막 성장하고 있어서 막 공간 인테리어를 매번 하는데 계속 붙여요. 이렇게 뭐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붙이고 붙이는데 원리가 있어요. 남들이 예기치 못한 곳에 붙이자라고 해서 이런 데 붙여요. 막 이런 붙이고 창틀에다 창 닦다가 맞아 나도 누군가에게는 회사지. 인사받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되지. 이번 고비가 지나면 다음 고비가 오지. 걸레질 하다가 딱 깨닫고 그리고 100-1이냐면 되게 어려운 철학적 용어인데 그렇지 하나라도 누락되면 다 망하지. 그리고 이런 거 계속 써붙여 있고 지각하지 말자도 9시 1분은 9시 아니다라고 제치는 표현으로 쓰고 계속 이런 걸 붙여요. 뭐 이렇게 문득 쉬하고 나오다가 맞아 인사해야지 안녕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깨알같이 공유하고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 하자는 철학들 그리고 회사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마 꼰대밖에 더 다겠어 빨리 나가.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어딘가에 붙여놓고 재미지게 일해요. 재밌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.